밤이 되면 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이유 없이 몸이 간질거리고 손이 자꾸 움직여 긋게 되는 날들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콧물이 주르륵 흐르고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 곤란했던 적도 있다.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어느새 팔이 가렵고 다리가 근질근질해지는 순간도 있다. 이런 경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도 쉽게 피부나 호흡기 이상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단순한 나이 탓이거나 날씨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면 어떨까? 사실 많은 분들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원래 그런 것이라며 지나치곤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의 배경에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숨어 있다. 바로 진먼지 진드기이다. 우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실내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바로 그 환경이 진드기에게는 더없이 좋은 번식 조건이 된다. 실내 온도 20도에서 30도 사이, 습도 60% 이상, 이 정도 조건이면 진드기는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번식할 수 있다. 이불과 베개는 물론이고 카펫, 소파, 벽장 깊숙한 곳까지 그들은 숨어 있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를 불려간다.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우리의 몸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해하고 있는 진드기 퇴치 방법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퇴치와 예방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것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진짜 효과 있는 조치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랫동안 괴롭혔던 가려움과 재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함께 알아보자. 진드기의 존재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드기가 어떤 생물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다. 진드기는 벌레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만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몸 길이는 대략 0.2에서 0.3mm 정도로 눈으로는 먼지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종류는 먼지 진드기와 피부 진드기다. 이 두 종류는 특히 온도 25도 전후, 습도 60%에서 80% 사이의 환경에서 활발하게 번식한다. 이 조건은 한국의 봄, 장마철, 여름철 실내 환경과 매우 유사하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이불과 매트리스, 소파, 카펫은 물론 벽장 안이나 장롱 속까지 이들에게는 서식지로 안성맞춤인 장소가 된다. 진드기는 알에서 부화해 성충이 되기까지 약 3주에서 5주가 걸리며 성충이 된 후에도 평균 2달 이상 생존하며 지속적으로 알을 낳는다. 단 한 마리의 진드기가 수십 개의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다시 번식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수천 마리로 불어나는 것이다. 더 무서운 점은 이들이 사람의 피부나 혈액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린 땀, 피부 각질, 머리카락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일어난 침구류나 자주 앉는 소파 주변에는 늘 진드기가 살아갈 수 있는 먹이가 넘쳐난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드기들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간지러움과 재채기의 배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제는 진드기가 어디에 숨어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다. 진드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단순히 먼지가 쌓인 곳이나 눈에 보이는 더러운 공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진드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도 숨어 있다. 특히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곳이라면 그곳은 곧 진드기에게 최고의 서식지가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이불과 베개다. 사람은 하루에
약 300ml 이상의 땀을 흘리고 자는 동안에도 각질과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드기의 주요 먹잇감이 된다. 특히 여러 해 동안 사용한 이불은 외관상 깨끗해 보여도 내부 깊숙한 섬유 조직에는 수많은 진드기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의 한 환경조사 기관에 따르면 오래된 이불 한 채에서 최대 5만 마리 이상의 진드기가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숫자지만 이는 결코 특별한 집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런 경험은 실제 인물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1세의 김성수 씨는 매일 아침 이불을 베란다에 내다 말리는 것이 오랜 습관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불을 털고 나서부터 재채기가 멈추지 않고 눈이 따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진드기와 관련된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그저 햇빛에 말렸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몸이 반응할 줄은 몰랐다고 회상했다. 이불뿐 아니라 거실에 깔린 카펫이나 소파, 방석, 심지어는 아이들이 안고 자는 인형까지도 진드기의 안식처가 된다. 특히 천 소재의 소파는 앉을 때마다 땀과 피부 기름이 서서히 스며들어 진드기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느끼지만 그 속에는 다른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 공간 곳곳에 진드기가 숨어 있다면 이제는 그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진드기 자체가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살아있는 진드기보다 그들의 잔해에 있다. 진드기가 죽은 후 남기는 시체, 배설물, 허물 등은 아주 미세한 입자가 되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데 이 작은 입자들이 바로 알레르겐이다. 알레르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들어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증상은 대부분 이 알레르겐과 관련이 깊다.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반복되며 밤에 기침이 심해져 잠을 설치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과 가려움이 생기는 증상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며 고령자에게는 체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를 동반해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문제는 실제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72세의 이영자 씨는 수년간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해왔다. 매일같이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습관이 있었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레르기 전문 병원을 찾은 뒤 진드기의 잔해가 문제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특히 햇볕에 말린 이불을 털 때 내부에 있던 진드기의 시체와 배설물이 공기 중으로 퍼져 오히려 알레르겐 흡입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문제는 이 알레르겐이 워낙 가볍고 미세하다는 점이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공기 중에 쉽게 떠오르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다. 우리가 매트리스를 정리하거나 소파에 앉고 커튼을 흔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알레르겐을 공기 중으로 퍼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단순히 청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보다 정교하고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처럼 진드기의 잔해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동안 좋다고 믿고 실천해온 많은 방법들이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알레르겐을 더 퍼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은 진공청소기다. 물론 청소기를 이용한 먼지 제거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공청소기로는 침구나 카펫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진드기나 그 잔해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표면만 깨끗해졌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내부의 알레르겐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청소기를 빠르게 움직일 경우
오히려 공기 중으로 날아올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중에 판매되는 진드기 퇴치 스프레이 제품이다. 이런 제품은 일시적으로 진드기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진드기는 다시 번식하기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알레르겐 자체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겉으로는 냄새도 좋고 깔끔해진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햇볕에 이불 말리기이다. 물론 햇빛은 일정 정도 살균 효과가 있고 건조함은 진드기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햇빛이 이불의 표면까지만 도달한다는 점이다. 내부까지 충분한 열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깊숙한 곳에 있는 진드기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며칠 뒤 다시 증식할 수 있다. 게다가 말린 후 이불을 두드리는 행동은 오히려 알레르겐을 공기 중으로 퍼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행위들이 실제로는 진정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드기와 그 잔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방법들이 효과가 그렇다면 진드기와 그 알레르겐을 진짜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질적인 해결책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불 건조기의 사용이다. 진드기는 높은 온도에 약하다. 연구에 따르면 섭씨 50도 이상의 열을 10분 이상 가하면 대부분의 진드기를 사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불 건조기에는 고온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 이불 전체에 열을 골고루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이불 속 깊은 곳까지 열이 침투하게 되면 표면에만 작용하는 햇볕 말리기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불 건조기를 꾸준히 사용한 가정에서는 알레르기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단순히 이불을 말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불 건조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이불을 천천히 꼼꼼하게 흡입해 주어야 한다. 건조기의 열로 인해 죽은 진드기와 그 잔해가 이불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오히려 건조 후에 남은 알레르겐을 흡입하게 되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이불에 밀착시키고 1제곱미터당 약 10초 이상씩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좋다. 빠르게 지나가기만 하면 표면의 먼지만 제거되고 진짜 원인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 과정을 번거롭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고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진드기의 가장 큰 번식지가 바로 침구류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불 건조기와 청소기의 조합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선 중요한 건강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곧 하루의 건강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침구류 관리가 진드기 퇴치의 핵심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촉하는 다른 섬유 제품들이다. 많은 분들이 이불이나 베개는 신경 쓰지만 거실의 소파나 카펫, 아이들이 안고 자는 인형, 커튼 등은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 역시 진드기가 번식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더 자주 접촉되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천소재 소파는 진드기가 서식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다. 사람이 앉을 때마다 땀과 피부에 유분이 서서히 스며들고 작은 먼지와 음식 부스러기까지 함께 축적된다. 이물질은 표면보다 내부에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단순한 먼지털이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팀 다림이나 스팀 청소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스팀의 열기는 진드기를 사멸시키기에 충분하며 열이 직물 안쪽까지 침투해 일반적인 청소보다 훨씬 더 깊이 작용한다. 하지만 스팀 처리를 할 때는 주의할 점도 있다. 소재에 따라
고온에 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시험 적용을 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스팀 처리 후에는 반드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남아있는 잔해를 제거해야 한다. 열로 죽은 진드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국 다시 알레르겐 흡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탁이 어려운 인형이나 쿠션 등은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2~3시간 정도 두는 방법도 있다. 검은 봉지는 내부 온도를 상승시켜 진드기를 사멸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물론 이 경우도 끝난 후에는 꼼꼼한 청소가 필수다. 단지 햇빛에 두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마무리까지 철저히 해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섬유 제품들도 침구류만큼이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진드기와 그 잔해를 제거해 나갈 때 비로소 건강한 환경이 완성된다. 이처럼 진드기를 없애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실천했다면 이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다. 바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아무리 꼼꼼하게 청소하고 열 처리를 해도 환경이 진드기에게 적합하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진드기 퇴치에는 제거와 예방이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방의 핵심은 환경을 진드기가 살기 힘든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내 습도 관리다. 진드기는 습도가 60%를 넘기 시작하면 활동이 활발해지고 번식 속도도 급격히 빨라진다. 하지만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내 습도만 잘 조절해도 진드기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의 여름철이나 장마철은 습도가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창문을 오랫동안 닫아놓는 경우가 많은 고령자의 가정에서는 습도가 눈에 띄지 않게 높아져 있을 수 있다. 집안에 작은 습도계를 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환기다. 집안 공기는 생각보다 빨리 정체되고 먼지와 알레르겐이 모이기 쉽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낮 시간에 창문을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면 공기가 순환되고 실내에 쌓인 오염물도 밖으로 빠져나간다. 창문을 열기 어려운 날에는 서큘레이터나 환기팬을 사용해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옷장과 수납장, 특히 계절 옷이나 이불을 넣어두는 곳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문을 오래 닫아두면 안쪽이 눅눅해지고 그 안에서 진드기가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고 내부의 선풍기를 한두 분간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습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청소 방식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통은 방 한가운데만 청소기로 빠르게 밀고 끝내기 쉽지만 사실은 벽 모서리와 가구 틈, 방구석에 먼지와 진드기의 잔해가 가장 많이 모인다.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가구 아래쪽도 꼼꼼히 청소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무리로 물걸레질을 하면 흡입되지 못한 미세한 알레르겐까지 닦아낼 수 있다. 단순한 청소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다. 진드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다시 늘어나지 않게 환경을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매일 사는 공간이 건강해지는 데에는 거창한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 그리고 정확한 이해만 있다면 누구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드기의 존재와 그 피해, 그리고 실질적인 제거 방법과 예방 습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진드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함께 실천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이불 건조기와 진공 청소기를 활용한 철저한 제거, 그리고 습도 조절과 환기 같은 환경 관리까지 이 두 가지 축이 균형 있게 맞춰져야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청객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곧 건강으로 직결되기에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움 없이 숙면할 수 있는 밤을 만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코가 뻥 뚫린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쌓인 하루가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이 지나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보다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기 쉽다. 오늘은 침구를 한번 털어보고 내일은 커튼을 열어 바람을 들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아주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안심으로 이어진다. 진드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존재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이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는 일이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그 하나하나가 분명히 내일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제 진드기에 대한 이야기의 끝자락에 도달했다. 긴 내용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어느새 집안 구석구석을 떠올리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란다. 침구를 햇볕에만 말리던 분이라면 이불 건조기의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 청소기를 조금 더 천천히 밀어보는 것도 좋다. 환기를 자주 하지 않던 분이라면 오늘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여보자. 그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큰 안심으로 돌아온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부탁드린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진드기 대처 방법이나 직접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의 영상이 끝나도 여러분의 일상은 계속된다. 그 속에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삶의 작은 지침이 되길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언제나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고맙습니다.